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알람을 끌지 말지 1초간 고민하셨나요? 일어나서 물을 마실지, 화장실을 먼저 갈지 선택하셨나요? 출근길엔 어떤 음악을 들을지, 점심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할지 말지까지. 당신은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당신의 뇌는 오늘 하루 이미 35,000번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려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해. 열심히 선택하고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하루 종일 결정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하루에 단 3번만 결정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뇌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전 10시가 넘어가면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내 뇌의 배터리는 그 전에 이미 끝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자신의 뇌를 배터리 취급하며 아끼고 있을 때 우리는 왜 점심 메뉴 따위를 고르느라 인생을 바꿀 에너지를 하수구에 버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사는데도 왜 통장 잔고는 제자리인지, 왜 저녁만 되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그 소름돋는 생물학적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장담컨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내일 입을 옷과 아침 메뉴부터 바꾸게 될 겁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부의 추월차선, 결정 피로디시전 퍼티그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챕터 1 뇌의 배터리는 한정되어 있다. 마이너스 과학적 증명.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이나 집중력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내가 끈기가 없어서 그래.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건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에는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마 바로 뒤쪽에 위치한 이 부위는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욕망을 참고 미래를 계획하고 복잡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CEO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CEO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포도당 글루코스이라는 물리적인 연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연료 탱크는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용량이 아주 작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이 현상을 자아 고갈이고 디플리션 혹은 결정 피로디시전 퍼티그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가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눈앞에 달콤한 초콜릿과 맛없는 물을 놓아두었죠. A그룹에게는 초콜릿을 먹어도 좋다고 했고 B그룹에게는 초콜릿을 참 냄새만 맡고 물을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B그룹은 초콜릿을 먹고 싶은 강렬한 본능을 억누르며 억지로 맛없는 물을 씹었습니다. 즉 참는다는 결정 에너지를 사용한 거죠. 그 후 두 그룹에게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콜릿을 마음껏 먹은 A그룹은 평균 20분간 문제를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초콜릿을 참느라 에너지를 쓴 B그룹은 불과 8분 만에 문제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단지 물을 먹을까 초콜릿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갈등이 그들의 끈기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 겁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무섭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며 이 알람을 끌까 5분만 더 잘까 고민하는 그 순간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거울 앞에서 10분을 서성이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수학 문제를 풀 끈기의 절반을 써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뇌는 100억짜리 M&A를 결정하는 것과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결정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경학적으로 볼 때 두 행위는 거의 비슷한 양의 전전두엽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니 저녁이 되면 어떤 일이 직장에서 수많은 업무 지시, 이메일 답장, 점심 메뉴 선정, 동료와의 대화, 수천 번의 자잘한 결정을 내린 당신의 전전두엽은
오후 6시가 되면 완전히 방전됩니다. 배터리가 0%가 되면 스마트폰이 꺼지듯 우리의 전전두엽도 기능을 멈춥니다. 이때부터 뇌는 이성적 사고를 포기하고 충동적 본능에 지휘권을 넘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퇴근만 하면 헬스장에 가겠다는 결심을 어기고 소파에 눕는 이유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맹세해놓고 야식 배달 앱을 켜는 이유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을 멍하니 3시간 동안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결정 파산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챕터 2 판사의 판결도 혈당에 따라 바뀐다. 마이너스 충격적 진실. 에이, 그래도 중요한 일이면 정신 차리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착각을 완전히 부수어줄 유명한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와 벵구리온 대학교 공동 연구진이 실제 이스라엘 법원의 가석방 심사 판결 1112건을 분석했습니다. 판사는 사회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한 훈련을 받은 집단입니다. 그들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 믿어지죠. 하지만 데이터는 소름 돋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오전 재판, 즉 판사가 아침을 먹고 출근한 직후의 가석방 허가율은 65%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허가율은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직전 판사의 뇌가 지치고 배가 고플 때 가석방 허가율은 0%에 수렴했습니다. 놀랍게도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직후 허가율은 다시 65%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다시 0%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수의 운명이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아니라 판사의 혈당 수치와 뇌 피로도에 의해 결정됐다는 겁니다. 뇌가 지치면 인간은 복잡한 사고를 거부합니다. 죄수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석방의 타당성을 따지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반면 기각하고 감옥에 계속 가두는 건 현상 유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뇌에게 가장 편한 선택이죠. 결정 피로가 극에 달하면 뇌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거나 아예 선택을 미루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인생을 바꿀 투자를 고민하거나 이직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고민을 퇴근 후로 미룹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의 뇌는 이미 점심 전에 판사와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검토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속삭입니다. 피곤하니까 내일 생각하자. 그냥 다니던 회사 다니자. 적금이나 넣자. 그렇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가장 최악의 뇌 상태일 때 내리거나 회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이 반복되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챕터 3부자들의 방어기제 마이너스 스티브 잡스의 옷장과 베조스의 시계. 이 무서운 진실을 본능적으로 깨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괴짜라고 부르는 억만장자들입니다. 스티브 잡스. 그가 평생 검은색 이세이 미야케 터틀넥과 리바이스 청바지만 입은 건 유명한 일화죠. 사람들은 그걸 패션 철학이나 브랜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오늘 뭘 입을까? 라는 멍청한 고민으로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회색 티셔츠만 입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회색 아니면 푸른색 정장만 입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결정의 수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판단력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이 원리를 회사 경영에 도입했습니다. 그는 오전 10시 룰을 철저히 지킵니다. 가장 어렵고 머리를 써야 하는 회의는 무조건 오전 10시에 잡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넘으면 그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하고 퇴근합니다. 베조스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3개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결정의 양을 늘리려다 질을 떨어뜨리는 건 기업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생각해보세요.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의 CEO가 하루에 고작 3개의 결정을 내린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날씨 앱을 보고 우산을 가져갈지 고민하고, 지하철에서 유튜브 썸네일을 보며 뭘 클릭할지 고민하고, 점심시간엔 맛집 리뷰를 검색하며 20분을 허비하고, 오후엔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을 살지 말지 고민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300개, 3000개의 쓸데없는 결정을 내리느라 정작 내 인생의 연봉을 올리고 자산을 불릴 결정 앞에서는 "아, 몰라. 귀찮아. 라고 말해버립니다. 부자들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동화합니다. 사소한 것들을 루틴이라는 시스템에 가둬버림으로써 뇌의 전전두엽을 보호하는 겁니다. 챕터 4 뇌의 구조적 변화 - 기저액 vs 전전두엽.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그 지루한 반복을 견딜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견디는 게 아닙니다. 뇌의 사용 부위를 바꾼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활성화되는 부위는 전전두엽입니다. 이곳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 연비가 나쁜 엔진입니다. 반면 반복되는 습관을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는 뇌의 깊은 곳에 있는 기저액 베이설 갱글리아입니다. 이곳은 아주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작동하는 고효율 엔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핸들을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미러를 보는 게 너무 힘들죠? 그때는 전전두엽이 풀가동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전 경력 10년 차가 되면 어떤가요? 옆 사람과 수다를 떨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집에 도착합니다. 운전이라는 복잡한 행위가 전전두엽에서 기저액으로 옮겨가 자동주행 모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삶은 이 기저액 활용의 극치입니다. 워런 버핏은 50년 넘게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길로 출근하며 맥도날드에서 매일 아침 3,000원짜리 메뉴를 먹습니다. 남들이 볼 땐 지독한 구두쇠 같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는 천재적인 에너지 관리자입니다. 그는 일상의 모든 것을 기저에게 맡겨버리고 남은 100%의 전전두엽 에너지를 어디에 수조 원을 투자할 것인가에만 쏟아붓습니다. 그 한 번의 결정이 수만 번의 자잘한 고민보다 수백만 배의 가치를 낳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반면 가난한 뇌는 어떤가요? 매일 새로운 맛집을 찾고, 매일 새로운 패션을 고민하고, 매일 새로운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 헤맵니다. 기저액이 할 일을 전전두엽이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항상 바쁘고 항상 피곤한데 정작 남는 건 하나도 없는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챕터 5 도파민의 함정 - 우리는 왜 결정을 멈추지 못하나?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할까요? 왜 루틴을 만들지 못하고 끊임없이 딴짓을 할까요? 바로 도파민 다퍼마인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전전두엽을 고갈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무한 스크롤, 유튜브의 쇼츠, 넷플릭스의 자동 재생. 이 모든 시스템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작은 결정을 강요합니다. 넘길까 말까?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 댓글을 볼까 말까? 이 1초 단위의 미세한 결정들이 당신의 뇌 에너지를 갉아먹는 흡혈귀입니다. 그런데 뇌는 이 과정을 즐깁니다. 새로운 정보를 볼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찔끔찔끔 나오거든요. 이것을 정보 탐색 욕구라고 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게 생존에 유리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의대의 앤드루 허버먼 교수는 경고합니다. 도파민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신경회로가 약화된다. 즉, 자극에 반응하느라 지루함을 견디는 힘, 깊게 사고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장애를 겪는 게 아니라 선택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의미한 선택에 중독되어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현대인의 빈곤의 본질입니다. 챕터 6 뇌를 재설계하는 3단계 솔루션. 자,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해결책을 이야기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샘나가는 뇌 에너지를 막고 부자의 뇌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솔루션을 드립니다. 첫째, 선택의 가짓수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십시오.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 환경을 믿으세요. 아침 식사 메뉴를 요일별로 고정하십시오. 월요일은 시리얼, 화요일은 토스트, 이런 식으로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밤에 미리 꺼내두세요.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폰입니다. 알람을 끄자마자 무의식적으로 SNS를 켜는 행동. 이것이 아침에 충전된 전전두엽 배터리를 20% 날리고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오전 시간만이라도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여 뇌가 불필요한 정보에 반응하지 않도록 차단하십시오. 둘째, 중요한 결정은 무조건 오전에 배치하십시오. 베조스의 10시 룰을 기억하세요. 글을 써야 하거나 공부를 해야 하거나 중요한 기획을 해야 한다면 무조건 점심 먹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퇴근하고 해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퇴근 후에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저 도파민을 찾아 헤매는 좀비일 뿐입니다. 셋째, 결정하지 않음을 결정하십시오.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 예를 들어 오늘 회식 어디로 갈까? 저녁 뭐 먹을까? 같은 질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정하지 마세요. 가끔은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당신의 뇌를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사소한 결정 권한을 남에게 넘기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 에너지를 아껴서 진짜 당신의 미래를 위한 결정에 쓰세요. 결론, 당신의 뇌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에 에너지를 쓰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에너지를 쓰셨습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전에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워런 버핏이 수십 조의 자산을 움직이면서도 매일 탭댄스를 추며 출근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불필요한 고민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소중합니다. 그 전전두엽의 에너지는 고작 유튜브 썸네일을 고르거나 배달 앱을 뒤지는 데 쓰기엔 너무나 비싸고 귀한 자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지루한 루틴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라고 물을 때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열심히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뇌를 가난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